자, 2부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영화의 후반부, 중반부 딱 이후인 에이미의 시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이미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트릭을 남겼었는지, 그리고 결국엔 그 레지던스까지 가서 이제 머무는 장면까지 쭉 나레이션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거기서 모든 트릭 같은 게 다 밝혀지고 아내의 동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잖아. 일기장은 왜 그렇게 썼고 뭐 이런 거 등등등. 사실 일기장 그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남편이 진짜 때린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객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지. 아, 아내가 미친년이구나. 대놓고 그냥 미친년이구나 하고 나오고.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사실은 나는 좀 약간 여기서 아쉬웠던 게, 그니까 이쯤이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쯤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 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결말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결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 아내의 모든 트릭이 밝혀지고 동기라든가 뭐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 형태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중반에 이제 다 패가 까이는 거 아니야? 그치, 다 까발려지지. 뭐 여기서 스토리를 끌고 갈 동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때는. 나는 정훈이랑 생각이 반대였지. 아까 전에 얘기를 할 때도 그랬었는데 패를 다 까졌어. 관객들한테 이제 문제를 던진 거야. 한번 계속 얘기를 들어볼래? 들어와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들어와.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는 자신이 있다 그거지. 원작에 이제 밑바탕이 깔려 있고 나는 더 잘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다. 한번 내 뜻에 맞춰서 한번 따라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같고 나는 원작대로 이제 가지만 근데 원작에서는 더 심하게 장면이 나와. 거기에서는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피를 뿌린다거나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피를 뿌리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자해를 하거든. 원작 같은 데에서는 더 심하게 이제 과장되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바닥에 이제 피 같은 경우도 막 닦으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또 흔적을 남기잖아. 그런 것도 되게 친밀하게 이제 그 원작에서는 그런 거를 다루긴 했었는데 원작 소설? 원작 소설 같은 데에서 다루긴 했었다고 이제 매거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제 내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지만 나는 그때서부터 이제 에이미의 진 면목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이 된다고 봐. 나는 조금 의견이 반대인 경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틀어지는 거지. 나도 약간 여기서부터 기대가 되더라고. 나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에이미라는 배우가 이번 오스카에서 진짜 유력한 수상이다. 진짜 연기 이번에 진짜 잘했다. 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남편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무슨 수상을 받아. 나오는 게 없구만. 라고 했는데 딱 여자 그 에이미의 시점이 딱 나오자마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뀌는구나. 근데 아직은 좀 평이한데 그렇게 막 상을 받을 정도의 엄청난 연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뒷부분이 궁금해지는. 근데 확실히 확 바뀌니까 사람이 뭔가 좀 섬뜩하긴 하더라고. 그 증거를 꾸밀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숙소에서 그 달력에다가 이제 뭘 쓰잖아. 일기장도 얘기를 했지만 일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현장에다가 냈던 거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계획을 세우잖아. 자기가 A, B라고 봤을 때 A 플랜이 안 됐을 때 자기가 진짜 죽으려고도 생각했던 여자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절정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몰입을 안 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 로자먼드 파이크가 연기를 하는데 그게 참 보여자 이제 무섭다라는 생각을 이제 처음 들게 되지. 한번 충격 땅 받으면서. 나는 여기서 약간 스토리상으로 좀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 내가 죽어서라도 이놈은 언론에 완전 그 바람핀 놈이고 임신시켰는데 자살하고 죽게끔 만든 놈이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으로 완전 쓰레기다. 얘는 완전 진짜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다. 낙인 찍어버리려는 거. 그거를 자기가 자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 와, 근데 그게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근데 진행자가 할 말을 잃었네요. 너무 좀 동기가 좀 얼척이 좀 없긴 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왜 공감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고. 물론 내 주변에 유부남이 많은가? 이거 휴식이 여자친구가 아니야, 안 되겠다. 맞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욕 그만하게.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결혼하면 그렇다고. 아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 싸울 때 있잖아. 그치. 너네 안 싸워? 싸우실 때 있잖아. 그럴 때 보면 그렇지. 아, 참 좋으실 때 결혼했는데 왜 저렇게 싸우실까? 우리 엄마 아빠를 까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고. 그냥 정은이랑 나는 그저 웃지요지 그저 웃지요. 아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알았어. 진짜 좋을 것 같다. 닉이 닉이 이제 결국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열받아서 컵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고 다시 자기가 주워 담고 쌍둥이 여동생이랑 얘기해 본 결과 이건 안 되겠다. 변호사를 고용해야겠다. 그 흑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닉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읊어줘요. 뭐 어떤 차림으로 다녀야 되고 어떤 뭐 언론이나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할 만은 없지 않아? 변호사가 닉 보고 이제 대처법 알려주고 뭐 닉이 이제 언론에 대항하는 이것만 나온 거니까 굳이 거기서 좀 포인트를 꼽자면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엄청 이 명백하게 의도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대중과 언론에 대해서 풍자적이긴 하지 상당히. 이 영화의 주제라든가 뭐 포인트 자체가 대중 비판, 언론 비판에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런 풍자적인 모습을 계속 제시하면서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장면은 뭐 그럭저럭 볼만하지. 사람들이 막 선동되고 남편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아내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이런 TV쇼 같은 게 그냥 완전히 선전전에 불과하다 이런 맞아, 것도 보여주고 맞아. 그런 건 재밌지. 내가 커뮤니티에서 쓸데없는 거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컵을 깼을 때 있잖아요. 쓸어서 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느꼈어. 우리나라 영화 우아한 세계에서 송강호가 라면을 뒤엎고 막 흐느껴하는 장면 있잖아요. 막 우아한 세계. 막 그러면서 막 오늘도 오열 연기 보여주네. 막 왜 저기에 막 기러기 아빠의 뭐 슬픔을 보여주면서 뭐 그렇다고나 하는데 그 라면을 다시 주워 담잖아요. 그 쓸쓸한 그 뒷모습 있잖아요. 저거는 베네플렉이 따라했다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런 거 외적으로도 그 흑형을 이제 고용하면서 흑형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전략 세우는 게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막 고도의 전략을 써서 이제 법정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얘가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하나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 그 남자 주인공이. 다시 딛고 일어서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겠어 막 그러면서 이제 일어서는 모습은 보이나 불륜 저지른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 그렇게 보였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에이미는 자신의 행적을 딱 숨긴 다음에 자신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강도한테 돈을 뺏기네. 그러고 나서 정말 과거에 자기를 아직도 집착하는 남자한테 내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인 그 게이 부부인 그 배우한테 다시 가게 돼. 근데 그 집이 사실 뭐 CCTV로 엄청나게 돼 있고 엄청 집도 좋은데 지금 거의 감금시설에 가까운 지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장면과 이제 닉이 결국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집착남이랑 에이미랑은 같이 영화가 아니라 닉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제 에이미가 진짜 악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까지 쭉 봤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아까 말했듯이 영화에서 그 아내의 진상이 딱 나오는 이 순간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딱 이어지는 게 아내가 빵셔츠처럼 젊은 커플에게 털리는 이거잖아. 이 돌싱이라고 하지? 돌싱이 커플에게 털리는 이런 안습한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 갑자기 너무 잘 짜여져 있던 게 갑자기 너무 한순간에 생뚱맞긴 했어 조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그리고 파워 밸런스도 솔직히 안 맞는다고 이게 막 남편을 그렇게 그 용의 주도하게 엄청 등쳐먹고 통수 치고 도망간 아내가 이 완전 햇병아리 양아치 커플에게 완전 불쌍하게 쳐맞고 돈 뺏기고 막 혼자 소리 지르고 뭐야 이게. 좀 거기서 좀 황당했어 나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진행자가 좀 놓친 게 조금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뺏기고 나서 그 펍이었나? 그 저기 코프집 가가지고 그 인터뷰 장면 보잖아. 불륜녀의 인터뷰 장면. 불륜녀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그 타이밍이 참 죽였어 아주 그냥. 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인터뷰가 안 나오는 시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다 대책을 강구했다가 맞아. 그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거의 다 틀어져 버리잖아. 그 시점이 정말
절묘했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절묘했다고 보고 아까 전에 그 생뚱맞은 장면 이후에는 괜찮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불륜녀가 나중에 이제 내가 무비 토크를 가서 그 표창원 그 소장이랑 그 이동진 평론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은 못했지만 그 불륜녀가 그때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때 만약에 인터뷰를 안 했다면 그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긴 하더라고. 그 후에는 어떻게 생각해? 그 후에 뭐 나오지? 잠깐만. 집창남. 그치. 근데 나는 사실 집창남이 좀 불쌍했던 게 그러니까 뭐 감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신병을 막 엄청 구속한 것도 아니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는데 막 다 존중하고 받아들여주잖아. 그리고 사실 그게 감금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에이미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죽을 위기 겪었고 남편 엄청 무섭고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잖아. 사실 그렇게 해주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필요한 조치 다 해주는데 결국은 목 잘려서 죽지. 거기서 또 만날 때 카지노 같은 데에서 얘기를 할 때 엄청 가증스럽긴 했어. 에이미가. 나는 좀 집창남 자체의 캐릭터도 좀 뜬금없기도 했고 약간 플롯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구원투수 그냥 뜬금없이 던져주는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지. 하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에이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계기에는 남편이 처음 사랑했던 그 남편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변해버린, 그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협을 줘서 자기 에이미가 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었으니까. 근데 과거의 남자들을 봤을 때 한번 이렇게 된통 당해갖고 강간범으로 몰려갖고 구치소에 들어간 그런 전 남자친구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자기를 그렇게 몰아세웠는데 벤 애플릭이 한번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좋아하니까 그 에이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맹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근데 그 에이미가 닉에게 죽을 것 같다는 생각한 거는 그건 그냥 일기장에 트릭으로 쓴 거 아니야? 진짜 실제로 총을 샀잖아. 실제로 총도 산 거는 그것도 트릭 아니었어? 트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지하로 가가지고 진짜 산 거는 맞긴 맞는데 트릭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총을 샀다는 거를 경찰이 밝혀내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 거 아니었나? 맞다. 자기를 죽일 위험을 주는 그런 트릭. 근데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벤 애플렉이 양치질을 하다가 아내를 진짜 무섭게 쳐다보잖아 뒤에서. 근데 아내가 딱 벤 애플렉한테 딱 보니까 자기는 안 쳐다봤다는 듯이 다시 양치질하고 들어가잖아. 그런 걸 보니까 난 내 생각에도 뭔가 에이미한테 뭔가 동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벤 애플렉이 진짜 막 엄청 그런 압박을 주지 않았나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일기장에 낚인 거 아니야 너? 그런가? 거기 그 남자 집장남의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CCTV도 다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서 딱 봤는데 그 범행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전에도 막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듯한 그런 끌고 들어와가지고 CCTV에서 그렇지 사육을 하는 식으로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막 CCTV를 보면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 막. 와인 피 흘리는 척하고 막 하잖아. 근데 그렇게 CCTV가 많은데 누가 한 명이 질문을 해서 그 무비 토크 시간에 저렇게 CCTV가 많은데 그 범행이 한 장면이라도 안 찍혔을까. 그걸 갖다 표창원 소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표창원 소장한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의 그 소행과 그 CCTV를 발견한 거 보면은 모르지 않겠냐. 그 CCTV가 어디 있는 거를 다 아니까 그렇게 범행도 완벽하게 한 달 동안 있었잖아 거의. 완벽하게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워낙에 이게 그 순간순간마다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간대. 조금 쌀고 기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뭐 CCTV 중에 일부는 지웠을 수도 있지 자기가. 그런가? 그 감시하는 거? 거기서 지울 수 있다고 설정만 딱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핀처가? 거기선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영화도 그런 용의주도한 여자가 빵셔츠처럼 불쌍하게 솔로 돼가지고 커플들한테 쳐맞고. 그 부분이 확실히 약간 허술하긴 했어. 좀. 그 커플들이 만약에 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뭐 범행 저지른 거다 인터뷰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재밌는 경우의 수도 있는 것 같아. 여지가 조금 있어. 완전한 완벽함은 아니야. 그 연인들이 다 알았으니까 결국에는 다 안 거 아니야. 저 TV를 보면서 저 인터뷰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거에 집착을 하지? 그러고서 옆에서 다 봤잖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닉이 결국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는 그 눈빛과 막 눈물 연기가 나오는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진심이었는지 어땠는지가 궁금해. 나는
그거보다도 그걸 보면서 극 중에서는 완전 여론이 반전되잖아. 아, 이 남자 엄청 좋은 남자예요, 알고 보니까. 막 이러는데. 나쁜 놈이지만 용서해주자. 근데 그 인터뷰 장면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 잘 안 들지 않아? 그러긴 해. 뭐 저걸 보고 왜 미국 전역에서 쟤를 용서해주자는 여론이 들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약간 몰입이 안 됐어, 그 부분은. 난 그 영화 안에서 벤 애플렉이 그때 장면이 제일 연기 잘한 것 같아. 그나마 딱 보면서 계속 찌질해 있다가 그거 보면서 연기 잘하네. 그러면 제일 연기 잘한 것 같아. 그 영화 속 안에서 연기를 잘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인터뷰 장면에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딱 해놓고 갑자기 차 타고 가면서 동생이 와 인터뷰 대박이라고 엄청 잘했다고 그러잖아. 연기 그래서- 짱이었어, 연기 짱. 난 그래서 엄청 뭐 말빨 좋은 장면 이런 거 넣었나 보다. 막 소셜 네트워크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냥 평범해 보면은 그냥 나 잘못했어요 막 이런 반성문 쓰는 애처럼. 그래서 와 약간은 실망이었어요. 난 그래서 사실 그런 장면은 그런 연출이나 장면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맞아. 아예 생각한 게 낫지. 아예 사실은. 생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차라리 몰입도에 나을 것 같다. 어설프게 얘기하느니. 근데 이거를 오히려 그냥 다른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에이미랑 집착남이랑 같이 보게 하면서 에이미가 보면서 뭔가 표정이 확확 바뀌는 거야. 맞아. 그걸 위해서 넣은 장면이지 사실.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에이미의 심정이 진짜 어땠을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해주거든. 에이미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근데 좀 별로였던 것 같아 좀. 그걸 보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살인 계획을 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우디르급 태세전환 그런 느낌. 그냥 딱 스위치 같아. 그냥 딱 불 켜고 불 끄고 있잖아.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딱 거기서 반전이야 그냥. 딱 스위치 온. 그러니까 다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난 그렇게 느껴졌지 그거 보면서. 난 여기서 사랑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얘도 정신 차렸구나. 그냥 내가 들어가자. 약간 그런 느낌을 난 받았어. 부부 생활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엄청 싸운 다음에 도저히 못 있겠다 이러고 자기네 친정으로 가버려. 근데 남편이 막 언론에서 나와서 막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막상 아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옛날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냥 돌아가자. 이런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고 극을 위한 장치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졌다. 부부 하나 그 생각 바꾸려고 그런 범행과 뭐 가출과 막 보면서 이제 내가 그때서부터였던 것 같아. 그냥 얼굴에 벙 찌면서 본 것 같아. 그냥 멍 때리면서 계속 한숨만 쉬고서 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청 낄낄댔던 게 와 부부싸움을 미국 전역을 들썩이면서 하는구나. 미국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원체 에이미가 그 어메이징 에이미로 유명했으니까 그랬을 만도 하지 뭐. 아니, 돼지는 무슨 죄야 근데. 죽으네? 걔가 에이미가 인터뷰 안 봤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이건 좀 무섭기는 해. 그리고 그 둘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냥 죽음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사실. 딱 불륜한 다음에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까는 물론 어떤 서사적인 엄밀성을 항상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에이미가 이 닉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시점부터는 플롯의 정교함 이거보다는 연출과 캐릭터의 매력으로 좀 끌고 간 게 아닌가. 에이미의 매력이지 정확히는. 그치. 에이미의 매력. 그게 좀 아쉬웠어 나는. 그 인터뷰를 본 다음에 이제 에이미의 심경에 그 변화가 생겨서 이제 결국 집착남을 살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살해하는 게 그 동기 CCTV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포도주 뿌리고 막 그런 다음에 진짜로 직접적으로 살해하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어떻게 봤는지. 나 아까 전에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죽이는 장면까지? 얘 원작보다 덜 잔인한 거였어. 진짜? 그럴 원작은 때- 더 잔인해? 더 잔인했대. 그런데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해서 뉘앙스를 풍겨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무비 토크에서 들으니까. 다 얘기했잖아. 정훈이도 다 얘기한 그치. 것 같아.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 얘기했던 것 뭐 같아. 옛날 세븐 생각나는 뭐 이런 거긴 하지 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는 아직 핀처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냥 시시하게 넘어가지 않아. 맞아. 살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고 있구나. 근데 진짜 봐도 제가 죽을 죄를 진 게 전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불쌍하긴 하지. 불쌍해. 그냥 딱 보면서 난 그 세 남자도 그 만났던 그 돼지. 전 남친들 어. 다 불쌍해 맞아. 그냥 보면서.
난 거기서 연기가 대단하라고 느꼈던 게 눈빛이 확 바뀌면서 자기 그 성계에 상처를 먼저 입히잖아 혼자 스스로. 그 다음에 같이 자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눈빛이 확 변하는 게 섬뜩하긴 하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딱 내년 여우주연상 가면 쟤밖에 없다. 진짜 내가 본 거 중에서는 쟤만큼 진짜 잘한 거는 못 봤다. 사이코 그런가? 연기를 엄청 잘했다. 나는 걔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런데 외국 사이트 같은데 순위에서도 걔가 지금 1위 달리고 있거든. 투표 같은 거 할 때. 흥행 성적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지. 훨씬 좋지 북미가. 인터스텔라랑 나를 찾아줄 때 그냥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반되지 거의. 북미에서는 나를 찾으러가 압승했어. 음. 평론가 대중 박스오피스 모두. 근데 잠깐만 올해 경쟁 상대가 좀 없나? 여우주연상 배우. 내가 여기에서 잠깐 팁을 얘기를 해주자면은 거의 그런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하는 영화제이기도 하고 미국계 사람들이 이제 그 받는 거잖아 그 상을 그치? 갖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아카데미를 많이 선전을 하는데 결국에는 작품들을 갖다가 아카데미 후에 보여줘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거의 아카데미 후에 개봉을 많이 하고. 공감하기가 어렵겠네.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우리도 그러면은 그냥 기사만 보고 접하는 거지.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받았다. 이번 연도에도 똑같았어. 나무주연상이 그 인터스텔라 얘기했던 그 매튜 맥커너이 같은 경우에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 개봉된 지 꽤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연상 타고 더 홍보를 하거든. 우리나라는 하여튼간에 홍보 마케팅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얘가 탔으니까 이거 좋은 작품이다. 그러고서는 이끌어가는 거지. 이번에 애트 오브 킬링도 얘기를 했었지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트 오브 킬링 포스터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니까. 70개가 딱 상만 70개를 포스터에다가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보여주는 거지. 이만큼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대니. 배급사에서는 안전빵으로 가는 게 안전한 작품을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는 조금 딴말 했지만 그런 것 거기는 때문에. 거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장남을 살해한 다음에 바로 남편한테 찾아가요. 남편한테 찾아갔는데 다 이제 옷에 막 피 흥건하고 엄청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편과 딱 만나는데 남편이랑 만나자마자 퍼킹거리라 그러던가 엄청 뭐 쌍욕을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하여튼 그렇게 당연히 욕 나오지. 그러면 욕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난 다음에 같이 샤워하는 장면도 나오고 병원에 먼저 병원에 먼저 간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물어보고 에이미는 또다시 이제 대처를 딱딱 해버리고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집으로 돌아온 에이미의 행동 어땠는지. 1급 태세전환이지 좀. 너무 확 변했다. 그 확 변한 거를 결국에 그거에 대해서 핀처에게 항변할 만 하잖아. 이거 너무 급전개 아니냐고. 그래서 그 관객의 어떤 항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벤 애플렉의 에이미에 대한 항변이지. 우리 지금 만나가지고 상처 주고 완전 망한 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고. 근데 거기서 이혼하고 싶다고. 에이미가 이게 결혼 생활이야 이거잖아.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핀처가 관객에게 말로 떼어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왜 얘네가 같이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관객이 물으면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호소력이 있을 수 있어. 실제로 결혼 생활이 그렇기도 하니까. 근데 이거를 극에서 천천히 이 서사가 진행되는 걸 푸는 게 아니라 대사 한마디로 떼어먹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은 좀 빈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나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병원에서 여자 형사가 에이미한테 이제 추궁하려고 그러잖아. 추궁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그걸 보면서 이제 형사도 다 알게 되고 이제 내막을 알게 되잖아. 당신 같은 형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거예요. 뭐 이런. 진짜 그거 보면서도 이제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쌍년이다. 진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지 그냥. 그래, 캐릭터 야, 정말 빠지니까 좀. 막 계속 빡쳐 그냥 내 머리를 그냥 누가 빵빵 때리는 것 같아 막. 와 진짜 저렇게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도 엄마가 이제 자주 보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유전자도 바꿔치기 하고 막 하여튼간에 우리나라에도 소재가 그렇게 많은데 외국용으로 그렇게 땅 보여주는데 눈빛 하며 그게 당신 나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런 눈빛 있잖아. 정말 여형사가 결국엔 찍소리도 못하네. 나 상관한테 막 제지당해가지고 너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제일 패고 싶은데 막 울분을 참는 듯한 느낌 있잖아. 나 쟤 때리고 싶어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지. 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핀처 감독이 이 에이미라는 악녀, 결국에 악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역할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거기서 드러났다고 생각해. 베넷플렉이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데 양말로 종종 걸음으로 조용하게 다니려고. 그 부분에서 이미 감독도 이 악녀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범접할 수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 건가? 했을 때 아까 스미스가 얘기한 대로 한 번도 에이미한테 한 번 밀친 적은 있지만 그다음 또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제대로 머리를 벽에다 팍 치박으면서 나 너랑 못 살겠다. 나 진짜 이혼할 거다. 이러니까 그게 결국 결혼 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임신했으니까 그 언론에 얘기해라. 다 잘 되지 않았느냐. 결국 돈도 다시 벌 것이고 제대로 우리 관계도 좋아졌고 우리 뭔가 뭐 사면 받았다. 자기가 범죄 저지른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에이미란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그냥 두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 아내의 유혹 많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그거 엄청 극단으로 막 극이 치달아가다가 마지막에 이 자기 불륜 상대들 다 용서해주고 끝나잖아. 막 하늘에 막 이 얘네 추모하는 그 영상 이런 것처럼 보여주고 좀 그런 느낌이었어. 엄청 치열하게 나가다가 고무줄이 빠지는 뭐 이런. 핀처가 점은 생각 못한 것 같아. 점까지 그렸으면 활용 점정이자 진짜 완전히 그냥 아유 개판 되는 거지 개판 거기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결국 언론에 다시 얘기를 하면서 임신 사실까지 다시 얘기하고 뭔가 축복을 받으면서 끝나는 듯 하나 맨 처음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녀의 머리를 깨부숴서 그녀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알고 싶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딱 끝나버리죠. 자, 마무리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땠는지. 나는 이 영화가 조금만 잘 손을 봤으면은 너 시민과 나대의 별거 봤지? 그런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시민과 나대의 별거가 어떤 영화지? 그러니까 시민과 나대의 별거 다들 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에 갈등 상황과 이런 걸 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약간 의문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에서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사연 이런 게 밝혀지면서 이 양파 껍질 까지듯이 스토리가 하나하나 그 내막이 밝혀지고 스릴러 영화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릴러적인 감흥을 좀 주잖아. 그러면서도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감정이입할 수 있고 걔들의 어떤 입장에 공감할 수 있고 누구 하나 잘못한 게 딱히 없는 책임질 게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심각한 이런 결말이 나온단 말이야. 좀 약간 그런 태클을 좀 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그거를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핀처가. 뭐 그런 걸 의도했으면 진짜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 맞아요. 뭐 CCTV 문제라든지 그녀가 막 읽었던 책들에 대해서도 막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단순히 말해서 강도들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의 허점을 안 잡을 수는 없는 있기는 있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머리를 깨서라 그 생각을 읽고 싶다. 조금 딴소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요즘에 본 영화 중에서 나를 찾아줘의 의미도 있겠지만 생각을 알고 싶대. 진짜 바보인 애들도 있어요. 바보고? 덤앤더머 같은 덤앤더머 2를 내가 시사회를 봤지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애들이 있단 말이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에이미 같은 경우도 정말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그렇게 깨고 싶을 정도로 알고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 닉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결혼 5년차 부부가 봐야 될 영화 뭐 그러면서 누가 이제 방송인이 이제 추천을 해주기는 했지만 아 정말 나는 잘 이끌어 나간 것 같아. 마무리까지 그렇게 여운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 거는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고 의미가 컸던 영화기도 했는데 일단 나는 원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원제가 곤걸. 근데 이게 소설도 원제가 곤걸인데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제목이 나를 찾아줘였어.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 영화 제목도 나를 찾아줘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나를 찾아줘라는 의미도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에이미가 살인한 것처럼 꾸미면서 도망갔지만 나를 찾아달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 진짜 결혼 생활 때문에 내 자신이 잃어버렸다 내 자신을 진짜 내 자신을 좀 찾아달라. 진짜 내가 다 사라진 것 같다. 그 범행을 꾸민 다음에 범행한 것처럼 꾸민 다음에 도망갔을 때는 막 자기 얼굴도 꾸미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싱글녀처럼 막 하잖아. 그럴 때 아 나를 찾아달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나는 곤걸이라는 제목이 더 훨씬 낫지. 좀 평면적인 느낌이니까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주면 느낌 자체가 좀 심파스럽잖아. 곤걸하면은 딱 임팩트가 있는데. 그치. 소녀라는 느낌. 맛이 가는 걸. 맛이 가버렸지. 하여튼 그 소녀의 느낌과 그 사랑했을 때 그 달달한 그 뭐 설탕 키스라든지 막 프로포즈 했을 때 그 달달함. 어메이징 에이미에서 벗어난 나만의 에이미를 찾았는데
그 에이미라는 그 소녀에서 진짜 벗어나버린, 진짜 여자가 돼버린 한 가정의 아내이자 앞으로 애가 나면은 엄마가 될 테고, 이제 여성 그 소녀성도 사라지지만 어메이징의 에이미라는 그 비교 대상도 벗어버린. 그래서 굉장히 제목에서 주는 임팩트가 나한테는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 2시간 넘게 답답했던 그 살인 같은 꾸며졌던 그 현장들과 부부싸움, 결국 기싸움이잖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내가 집도 해줘, 주점도 차려줘, 완전 찌질했던 너를 완전 좋은 남자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막 남자는 뭐 너 완전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애한테 눌려 있었던데 내가 완전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완전한 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끔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엉키성키 물겨 있는 게 사실 현실에서 결혼 생활을 더 할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그게 결혼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혼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던, 나름 나한테는 작품적인 의미도 괜찮았지만 혼자 낄낄거리면서 이거 재밌네, 참 나한테 잘 맞는다, 이렇게 봤었던 영화였다고.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 방금도 말하고 아까도 말한 거지만 어메이징 에이미와 실제 에이미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게 내면적으로 어떤 콤플렉스 이런 걸로 사실은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 어느 정도 암시는 돼 있고.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 에이미의 내면을 사실 우리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게 있잖아.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지, 어느 정도 얼개를 보고서. 근데 얘가 사실은 그 어메이징 에이미와서 자기의 실제 에이미의 괴리, 그리고 결혼 생활로부터 자기의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훨씬 구체적으로 묘사될 수도 있었고, 그러면은 관객 입장에서 에이미에 훨씬 공감할 여지가 많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어떤 현실은 시궁창인데 뭐 자기 이미지는 좋은,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약간 왜소감을 느끼는 이런 것과 그런 어떤 절박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잘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에이미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사연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좀 더 드러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는 앞에 2명이 다 얘기해가지고 뭐 할 얘기가 없는데 나 뭐야 도대체. 이 느낌을 얘기하라고. 그냥 나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초반만 그냥 좀 지루했을 뿐이지, 나는 극전개가 참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봤던 영화 중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 같은 경우에도 탑3 뭐 있어? 탑3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냥 갔다라는 거에서는 끝까지 간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찾아줘가 있었고, 이제 더 영화를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말 많고 탈 많은 명량이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 명량.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를 찾아줘가 나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반 정도는 줄 것 같아. 만약에 4개 반 정도. 스릴러 중에서는 극강이었던 것 같아. 이번 연도에 나왔던 거는 내가 잠들기 전에도 봤지만, 니콜 키드먼하고 콜린 퍼스 나왔던 그런 것도 봤지만 그게 너무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해가지고 솔직히 나는 내가 잠들기 전에가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찾아줘가 너무 파워가 세. 이야기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90분밖에 안 되는데도 집중이 좀 안 되는 게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 그것도 그렇고, 무비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한 번은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간호사랑 의사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의사는 닉이라고 치고, 만약에 간호사가 에이미라고 치면은 그 간호사가 이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의사가 따로 이제 오피스텔에 사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뿌린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인 것처럼 나한테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꾸미고 싶었나 봐. 그래서 다 뿌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 2년인가 3년간 그걸 했대. 추적을 한 끝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누명을 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 표창원 소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런 거 들으면서 아까 전에 뭐 결혼 생활 뭐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했지만 살인도 진짜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횟가닥 하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지. 그래서 나는 많이 와닿은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 현실이야. 나는 이거 별점 내가 몇 개 줬더라? 3개 줬다, 3개. 3개? 그래도 인터스텔라보다 낫네.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가점이 많으면서도 감점이 많은 영화가 나는 제일 골치 아파, 평가하기가.
이거는 뭐 한 4점 막 이렇게 주자니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렇다고 막 후려 깎자니 좀 그렇고 뭐 맞아. 그런 건 그냥 애매하게 3점, 3.5점 이렇게 주는 거지. 사실은 인사이드 웨인 같은 게 제일 평가하기 편한데. 무한도전 같은 생각 든다. 그 정도였다. 4개는 좀 많고요. 2개는 좀 적어요. 그러면서 3개요. 그러는 거 같아. 나는 이번 영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5개. 근데 대외적으로는 4.5 정도. 왜냐면은 좀 장르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얘기하는 게 전체가 다 공감 갈 만한 영화는 아니어서 4.5점 정도. 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를 만드는 소재에 있어서 변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앞으로에 있어서도 아마 변화가 계속 올 것 같아요. 계속 현실적으로. 원작 많이 다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 계속 그렇게 지속될 것 같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아니 뭐 새로운 거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이런 거보다도 핀처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많다고 봐. 싫어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갈 것 같아. 스미스는 좀 더 매니악한 소재로 다시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좋을 것 느낌이 같다. 드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게 있거든. 사람들이 영화든지 문학이든지 뭐 소설이든지 음악이든지 뭐 이런 예술 작품을 즐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심적인 거는 창작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욕구가 난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 창작자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거를 작품을 통해서 교감하고 싶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찾게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썼는데 쓰다가 죽었어. 미완성이 됐어. 근데 다른 소설가가 이어서 써.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흥을 많이 느끼지 않거든. 그치. 특정 소설가가 완성까지 한 거에 비해서. 맞아.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미완성물을 다른 사람이 땜질한 거니까. 맞아. 내가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완성된 결과물을 못 줬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창작자와 소비자의 1대1의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이런 욕구가 예술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을 그 사람들이 보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작자에게 자기 색깔, 자기 스토리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고 보거든. 그런 것처럼 좀 데이비드 핀처도 물론 나를 찾으러도 그렇고 뭐 소셜 네트워크도 그렇고 벤자민 버튼 시간은 만나도 그렇고 뭐 그 이전 작품들 다 좋은 작품들 많은데 내가 생각하기에 데이비드 핀처의 정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파이트 클럽과 조디악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그게 데이비드 핀처의 어떤 스타일과 자기 세계관과 자기 스토리와 자기의 언어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찾아줘도 충분히 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이게 핀처가 말하고 싶은 본질적인 것들인가 그리고 관객이 핀처에게 그 원하는 어떤 핀처의 세계관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 그래서 한 몇 년 사이에 좀 더 핀처의 자기만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작품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있지. 저도 뭐 핀처 감독의 작품은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벤자민 버튼 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야 아카데미에서도 많이 받은 거야 그게. 난 재미없었어. 내가 상 받은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두 작품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랑 벤자민 버튼 2개야. 나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뭔가 쫄깃한 영화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 저희 영화계 2화 나를 찾아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저희가 얘기 나눈 것도 많은 생각과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